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 자, 이제 승선 이틀째 날 아침입니다. 역시나 저는 오늘도 항상 그렇죠. 아침 러닝 조깅을 위해서 제일 위층인 상부대구로 왔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드니를 떠났죠. 시드니를 떠나서 이틀간의 시데이입니다. 오늘도 시데이, 내일도 시데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뉴칼레도니아의 리프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어제 이제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을 27일 날 떠났어요. 저녁 7시 정도에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약 한 9시간? 10시간? 정도의 비행을 거쳐서 시드니에 도착을 하니까 아침 한 7시쯤 됐죠. 그리고 11시간인가 보다 모르겠습니다. 시드니에 도착을 해서 출국을 하고 입국 수속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제가 착각을 했죠. 당연히 크루즈 터미널은 서큘라키 터미널이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큘라키로 그냥 지하철 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서큘라키에서는 이제 지하철역이 저기 지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어요. 위에 지상에 있어요. 그리고 크루즈 타고 가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열차를 타고 가면 뭐가 보이냐면 크루즈가 보여요. 근데 딱 봤는데 우리 배가 안 보이는 거죠. 카니발 스플렌더만 보이는 거예요. 아차, 내가 너무 확인을 안 했구나. 내려서 그제서야 출력해온 승선 서류를 보니까 화이트베이 터미널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갖고 화이트베이는 제가 한번 가봤단 말이에요. 언제 가봤냐면 예전에 아마 홀랜드 아메리카 탔을 때, 노르다모 탔을 때 그걸로 갔었어요. 그랬나? 아니면 올 때 탔나? 프린세스?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5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기억 못 합니다. 이게 진짜 세월이 참 야속하다는 거죠. 그 스마트하던 로맥이 그런 거 기억을 못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렸는데 일단 서큘라키에 내렸어요. 거기서. 근데 제가 유심카드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샀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거기 직원이 있길래 나 화이트베이에 가야 되는데 화이트베이 어떻게 가는 줄 알려줘라 해서 힘들게 화이트베이까지 지하철 한 번 더 타고 근데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튼 똑같은 기차를, 다른 기차를 갈아타고 열차를 갈아타고 시티홀 쪽으로 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인데 한정거장 한 8분 정도 왔습니다. 7분. 왜냐면 다리를 건너야 됐거든요. 안작대교라고. 안작은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작대교를 건너서 안작대교를 건너는데 이제 크루즈가 보이는 거죠. 우리 크루즈가. 그래서 또 걸어서 한 15분 정도 캐리어를 끌고 여기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을 한 게 한 오전 9시가 좀 안 됐죠. 9시 10분? 근데 이제 너무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해서 승선을 체크인을 못했죠. 그러다가 한 10시 한 15분 그때쯤부터 체크인 절차가 시작돼서 체크인을 하고 또 체크인을 하다가 변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코 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지금
엔데믹 시대에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안내도 없었단 말이에요. 승선 24시간 전에 코비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런 뭐 안내문조차 없었어요. 어쨌건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한 20분 정도 대기하고, 그나마 제가 빨리 움직여서 그렇지 전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들 무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어쨌건 그래서 테스트까지 하고 음성 판정을 받고서 이제 또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묻는 거죠. 먼저 묻는 게 뭐 프렌치 폴리네시아 비자 있어?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제가 그거 필요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프렌치 폴리네시아 비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서 에이, 한국은 프렌치 폴리네시아랑 그런 비자가 필요 없어 하니까 얘네들이 막 확인을 해요. 넘어갔죠.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너 피지 비자 있어? 야, 피지도 필요 없어. 한국은 한국 여권은 슈퍼 여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끝났습니다. 제가 솔직히 바누아투가 제일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바누아투는 제가 두 번 넘게 갔었어요, 크루즈로. 근데 5년 전만 해도 그냥 그 필요 없었어요, 비자 같은 게. 근데 뭐 올 때 보니까 외교부 뭐 이런 자료 보니까 뭐 비자 필요하다라고 살짝 적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비자 없이 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갑시다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바누아투 때문에 혹시라도 조마조마했죠. 왜냐면 크루즈는 그 승선 서류가 이제 기항하는 모든 나라의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좀 쫄았는데, 이제 왜 제가 바누아투를 비자가 필요하다고 외교부 자료에 있는데도 패스를 했냐면, 미스터리 아일랜드라는 데를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예요. 프라이빗 아일랜드, 크루즈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크루즈만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크루즈가 입항하는 날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육지에서 육지가 다른 섬이죠. 다른 섬에서 넘어오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가 비자가 필요하겠어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좀 불안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바누아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데가 사모아하고 아메리칸 사모아인데 거기는 도착 비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또 특히 아메리칸 사모아 같은 경우는 한 50개국 정도 지정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들은 크루즈를 입고 갈 때는 사전 뭐 ETA 같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그런 나라들도 항공으로 들어갈 때는 ETA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누아투만 살짝 쫄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었죠. 어쨌건 그렇게 두 개 국가만 확인을 하더니 오케이 그러고 이제 승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배에 타서, 그리고 또 배에 타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는 이 객실 있잖아요. 객실 쪽으로 못 들어가요 처음에, 그렇게 일찍 가면. 왜냐면 여기 객실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 되지만 저는 그냥 너무 피곤해 갖고, 왜냐면 비행기에서 한 2시간도 못 잤어요. 제가 원래 좀 잠자리를, 특히 대중교통 이런 데서는 잘 안 잡니다 제가. 아유, 신발끈이 풀렸네.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고쳐맸습니다. 제가 좀 대중교통 같은 거 탈 때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탈 때나 뭐 이럴 때 거의 안 자고 갑니다.
고속버스를 타도 안 잡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를 몰고 갈 때는 제가 풀로 운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잠을 자지 않으니까. 아무튼 잠을 거의 못 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 거죠. 또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냥 승선하자마자 방으로 먼저 갔어요. 네. 근데 물론 닫혀 있죠, 다. 그러니까 어디가 닫혀 있냐면 방으로 들어가는 메인 출입구들이 다 닫혀 있어요. 잠궈져 있진 않고. 네, 제가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정리가 안 돼 있죠. 침대 정리까지만 딱 돼 있었고 나머지들 뭐 쓰레기들, 그전 손님들이 썼던 쓰레기라든지 뭐 그런 게 그대로 있죠. 그거 무시하고 그냥 거기다가 제가 메고 있던, 배낭에 메고 있던 것들 다 풀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배를 살짝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뻗었죠, 바로. 보통 제가 이제 뭐 하려고 그랬냐면 2시에 이제 직원들이 안내하는 10투어가 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질 수도 있고 그거 하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뭐 하기로 체크만 해놓고 제가 안 갔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 4시 한 40분 50분 그 정도 된 거죠. 아뿔싸. 왜냐면 왜 놀랐냐면 이 배가 4시 출항이었거든요. 4시에 세이프티 드릴이 있었어요. 또 삑삑 거리죠. 근데 그것도 못 듣고 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어쨌건 운 좋게 4시 40분 정도 눈을 떴죠. 45분쯤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대구로 나갔는데 그제서 이제 배가 떠난 거죠. 바로 배가 떠나서 배를 돌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위에 올라와서 예쁜 시드니의 모습도 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빼먹지 않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솔로 트래블러 미팅을 갔는데 거의 경로당 수준의 솔로 트래블러들만 보여서 가볍게 패스를 하고 쇼가 있어서, 게임 쇼가 있어서 그거 좀 보고 뷔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극장에 있는 스타더스트 시어터에서 저글링 공연을 보고 그리고 방으로 와서 또 쓰러져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일어났죠. 그게 어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별건 없었습니다. 뭐 그냥 중간중간 7층 왔다 갔다 하면서, 7층이 이제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 있는 데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스페셜티 레스토랑 4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데이 날 중심으로 다 예약을 했고, 하나는 예약을 안 했는데 일식당을 한번 가려고 그래요. 이 배가 좋은 게 뭐냐면 배가 작잖아요. 제일 작단 말이에요, 노르웨이전 크루즈 중에. 그래서 이 다른 9만 톤급 이상 뭐 되는 크루즈에는 이제 스페셜티 레스토랑을 이제 예를 들어 플래티늄 같은 경우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캐그니 스테이크하우스랑 르 비스트로 포함된 와인, 와인 한 병, 요거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라쿠치나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모레노라는 브라질리안 고기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르 비스트로하고 캐그니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그래도 2번을 이용해야 되는데, 플래티늄은 또 제가 다이닝 쿠폰을 또 2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냥 다 가도 된대요. 어디까지? 일식당까지. 그래서
뭐 대파냐끼나 아니면 뭐 와사비라는 뭐 이렇게 스시집이나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루이비스토 라쿠치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다른 배에 있는 여기는 온단가? 네, 다른 아무튼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맛이 비슷하겠지만 모르죠. 가봐야지 알겠죠, 메뉴나. 어쨌건 다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더 선택의 폭이 넓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한번 4개를 다 가볼 생각이고, 이번 항차뿐만 아니라 다음 항차도 또 요 누르이저 스피릿을 타니까 똑같이 가서 여기서 제일 맛있었던 데 위주로만 가도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캐그니가 제일 좋거든요. 그럼 캐그니만 죽도록 가도 됩니다. 4번 다. 이거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잠시 시드니 출항 영상을 찍으면서 이 배가 제일 작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전에서 정말 구조가 되게 제가 봤을 때 되게 러블리합니다. 배 구조가 마음에 들어요. 아주 이뻐요. 그래서 아무튼 마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제 시드니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이제 시드니 떠났죠. 제가 한 번에 제 착각 끝에 시드니에 이제 2개의 크루즈 터미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을 거고, 서큘라키는 아주 교통이 좋은 곳에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도보로 5분 안에 바로 보이니까요. 지하철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 한 대 낼 수 있어요. 각 한 대예요. 화이트베이도 그렇고 2대 낼 수 있었나? 아무튼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하버브릿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베이는 좀 톤수가 작은 배가 무조건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노르다모도 이 배랑 크기가 더 작거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 아래에 안 걸리려면 좀 작은 배들은 다 글로 보내는 것 같아요. 노르다모였나 아무튼 프린세스 써노였나 아무튼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프린세스 써노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갔었습니다. 어쨌건 그렇고, 자 이제 호주에 이제 시드니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자, 이 아저씨는 계속 반대로 돌고 있죠. 코스타를 타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럽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반대로 돌까요? 근데 여기는 그런 표시가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밑에 7층 댁에 가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만 조깅하지 말고 걸으세요라고 밑에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뛰어도 됩니다. 조깅 트랙이니까. 아무튼 저 아저씨가 계속 마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주는 이제 언제 발견이 됐냐, 이게 딱 그때죠. 대항해 시대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뭐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간 곳이 아프리카, 이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쪽에 희망봉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그쪽 길을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뭐 마카오까지 가고, 그래서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뭐 아무튼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아무튼 얘네들이 이쪽 태평양 연안에 있는 곳까지, 태평양까지 다 진출을 합니다. 이쪽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태평양까지 진출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호주란 곳은 언제 발견됐냐면,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서 진출하게 된 애들이 네덜란드 애들도 있고 영국 애들도 있는데, 여기 네덜란드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 제가 말한 그거예요. 러블리한 구조라고. 스파이스 H2O인데 아주 딱 포근하게 감싸져 있는 구조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라는 대륙의 실체를 알게 되었죠. 대부분의 이 어디냐, 이 태평양 쪽에 있는 섬들, 태평양도 크게 구역이 3개로 나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아무튼 그 3구역이 있는데, 어쨌건 대부분의 섬들을 이제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발견합니다. 발견은. 근데 제가 지난 옛날은 아니죠. 아주 옛날은 아니고, 뭐 카리브해 다니면서 모닝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식민지 건설보다는 상업 교류를 위주로 했단 말이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래서 뭐 식민지 지배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고, 얘네들은 그걸 먼저 봤겠죠. 이 섬이 돈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뭐 식민지를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그 많이 안 만든 식민지 중에 가본 데를 제가 저번 영상에 카리브해 쪽에 아루바하고 퀴라소죠. 네덜란드령 안틸러스제도 말고 동양 쪽에는 있었나요? 네덜란드 식민지가? 인도네시아가 그랬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믿지 말아야 될 로맥의 역사입니다. 한 50%는 맞고 50%는 틀린. 그래서 토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냥 얘기니까 잡다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를 제 머리에서 짬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사실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게 나라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지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건 그거는 사실이다. 하지만 100% 진실은 아니다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훨씬 지났네요. 아무튼 뭐 내일도 시데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내일 시데이 때 시드니의 역사부터 또 재미있는 태평양 이야기, 또 바닷사람 이야기, 섬사람, 그쵸, 배 이야기죠. 배 이야기. 그런 거부터 해서 또 매일매일 아침 오늘처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 해가 뜨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역시나 저는 많이 걸을 겁니다. 오늘도. 그러면서 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태평양 한가운데까지는 아직 안 왔고, 아직 호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노르웨이전 스피리토에서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12층 스피나클 라운지고, 지금 솔로 트래블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솔로 트래블러. 3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